안녕하세요. 투잡 전문가 투잡남입니다. 오늘은 허세 가득했던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20대에 저는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부의 초혈차선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접하고 서행차선, 인도차선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 책을 읽고 나서 가족들하고 요식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족들끼리 나누게 되었고요. 그렇게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그나마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온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월세도 일단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저희한테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3년 뒤에 저축성 보험을 들면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월 100만원짜리 저축성 보험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수를 두게 된 겁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상대편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자격지심이었던 거죠. 3년의 기간 중 2년을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딱 흐르고 가게를 정리했을 때 저희 통장에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초월차선을 달리고 있는 척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내가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 착각을 하면서 소셜벤처에도 한번 지원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기 암시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절박함이 없었고 누군가에게 허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누군가한테 무시를 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을 달리는 척을 하며 살았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0원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갖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여행을 가고 생활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하나씩 쌓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저는 여전히 부의 초월차선은커녕 인도차선도 못 걷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지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월 80만원 밖에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이 너무나 처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학습지 선생님을 하던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현타가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제 상황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제대로 만들어둔 것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내 통장에는 0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전과 달라지지 않으면 제 삶을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제 3자의 입장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대출을 100만원을 갚고 보험대출은 여러분 그리고 이자가 6%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갚았습니다. 은행대출도 또 150만원을 갚았습니다. 매일같이 저한테 돈을 갚으라고 전화 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또 다른 기업은행 대출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돈을 갚으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또 갚아버렸어요. 지금은 월 350만원을 버는 사람이 되었죠. 만약 제가 학습지 선생님을 하면서 제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제 삶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제 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학이나 소설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설에는 3가지의 글 쓰는 방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내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넓게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관점의 방법은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한눈에 보게 되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는 빚이 있었지만 허세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나만의 무기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다 녹슬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이렇게 허세만 가득한 상황에서 80월퍼에도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저의 자신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제 자신을 올바르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상품을 만들고 강의를 만들고 SNS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 편집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또 하나를 만들고 블로그 강좌를 제작했습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아나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나씩 쌓아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미 끝났어. SNS를 할 수 있겠어?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현실은 상품 하나 없는 벽돌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물론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보호 본능이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루 하나의 벽돌을 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를 쌓은 것처럼 보여도 그 벽돌이 모여서 조만간 큰 건물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다못해 작은 오두막이라도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벽돌 쌓는 것과 또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대출금 330만원이 가장 앞에 있는 걸림돌이었고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율도 높았고 갚지 않으면 평생 이자를 내야 됐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매일같이 저한테 독촉 전화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빚을 없애고 나니까 생각보다 고정비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빚은 남아있습니다.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빌렸던 돈도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전과 달리 지금은 저만의 상품도 만들었고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힘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이 빚을 모두 빠른 시간 안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달리 영원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전의 저보단 나은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예 마이너스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원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최소한 빚이 없기 때문에 벽돌을 쌓으면 그대로 여러분의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죠. 내가 벽돌을 쌓고자 하는가, 그리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전제적 작가 시점으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넓게 보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내가 상품으로 메꿔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건물에 누군가 놀러 오게 될 것이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느 날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경제적 자유를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